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아빠가 지금 70대 중반이시고요. 네.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두 채 중에 한 채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그걸 지금 증여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네.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네. 그리고 저는 무주택자고요. 무주택자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두 채 중에 한 채를 주시겠다. 일단은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고요. 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받으면서 절세를 해볼 수 있을지 바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여를 받을지 나중에 상속을 받을지 뭐가 더 나을까요, 세무사님? 네, 이런 경우는 시청자분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주택이 지금 두 개 있다고 하셨는데 시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거래되는 가격 보니까 한 채는 7억 정도고요. 네. 또 다른 한 채는 4억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4억짜리 집을 먼저를 증여를 할까 하시거든요. 아, 그럼 혹시 아버님이 이제 7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집 말고 다른 재산이 또 있으실까요? 예금이랑 주식이랑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원 정도? 혹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아니요, 엄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고요. 그럼 자녀분들 단독이신 거예요? 네네. 딸 한 분. 네,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시가, 지금 기준에 7억, 4억, 1억 이렇게 이미 10억 원이 넘어가게 돼 있으세요.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시청자분의 상황을 여쭤본 이유가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는 단편적으로 이 집을 지금 줄까요, 나중에 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상황을 좀 더 다 들어보고 사실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에 대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한테 배정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상속이 좋은지 증여가 좋은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부분이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는 증여한 시점부터 해서 약 10년 동안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누적적으로 합산이 돼서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분이 여기에 대해서 최소 5억 원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분이 살아 계신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부터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5억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전 증여, 미리 증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4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뭐 증여한 게 없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1억 원은 10%,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 가까이 이제 세금을 적용을 받게 되면 한 약 7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세금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또 별도예요. 이렇게 넘겨주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10년 안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돌아가신 시점에 갖고 있는 그 재산뿐만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준 재산도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세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돌아가신 시점에 갖고 있는 재산에 과거에 준 이런 집을 더하게 된다면 이 집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돌아가신 시점이 아니라 과거에 미리 준 그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충분히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이 좀 여러 채고 뭐 좀 재산이 좀 분산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좀 먼저 증여를 받으시고 나중에 상속을 받으시는 게 절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은 뭐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시가로 합산이 돼서 다시 상속을 받더라도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부동산이 좀 올라줘야. 네.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사실 드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의 부동산은 가치가 워낙 막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고 미세하게라도 그렇죠.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요건은 시청자분에 한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배우자분이 안 계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5억 원까지 사실 저희가 그때까지는 비과세가 혜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세금이 내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살아 계셨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전 증여를 하면은 10억까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금액만큼 빼고 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5억 원까지 밖에 상속 공제를 못 받는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생겨요. 본인 재산이 10억 원 정도 있으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 증여를 할지 말지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내셔야 돼요. 부동산이 갑자기 엄청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증여하셔도 되고 또 건강하시다. 그런 분은 괜찮으신데 이제 몸이 조금 이제 편찮으시거나 재산가액이 10억 언저리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사전 증여하는 게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한 후에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무조건 나 사전 증여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세무사님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1:1 무료 상담 지금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6676-0335 전화 주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